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끝내주는 경제 진행자 이원재이고요.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점심시간에 여러분의 곁에서 어려운 경제 문제를 아주 쉽게 끝까지 설명해주는 경제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파일럿입니다. 파일럿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런치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셨어요? 네. 점심값 얼마 내셨나요? 점심시간에 점심값 오르는 것만 봐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죠. 주머니 사정도 빠듯한데 계속 물가 오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어제 11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 것 같으세요? 1년 전 대비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1년 전에 비해서 3.3% 올랐습니다. 근데 3.3% 오른 게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물가 상승률이 완화된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10월 달에는 3.8% 1년 전에 비해서 올랐었거든요. 어떠세요? 실감 나세요? 점심값 좀 부담이 덜해지셨나요? 아니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이 완화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실감을 못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그래요. 스텔스플레이션이라는 개념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The World Ahead 2024라는 책이에요. 세계경제전망 2024라고 국내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스텔스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스텔스플레이션이란 한마디로 그 소비자들한테 들키지 않고 소비자들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샥 조용히 가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업들이 이제 막 대놓고 물가 이 가격 올리기도 너무 힘들고 소비자들도 싼 걸 계속 찾으니까 보이지 않게 가격을 올리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행기 예약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다 예약해놓고 시간 다 정해놓고 좌석을 체크하려고 했더니 항공사에서 이렇게 딱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원하는 좌석을 미리 선정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하려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창가 자리를 딱 찍었죠. 그 다음에 몇만 원 더 내라고 바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냥 닫았는데 나중에 탈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좌석을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자리가 남아있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원래 정가대로 팔았어야 되는 걸 싼 값으로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그 돈을 내고 살려고 하니까 좌석을 미리 예약하라고 그래서 좌석 값을 더 냈으니까 비싸진 건데 이게 바로 스텔스플레이션의 실체인 거죠. 싸진 것 같지만 이거저거 따져보면 더 오른 거. 항공기 기내식 지금 따로 돈 받고 파는데 많죠. 짐값, 짐 붙이려고 그러면 돈 따로 내는데 많잖아요. 이런 게 스텔스플레이션의 원인이라는 거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음식 배달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 음식 배달시키면 배달료 따로 내시잖아요. 예전엔 배달료 공짜였죠? 아닙니다. 공짜 아니었어요.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포함되어 있던 걸 나눠서 따로 받으면서 점점점 배달료를 올리니까 결국은 가격이 오르는 거죠. 이게 우리 동네에서만 벌어지거나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는 치킨 너겟에 소스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돈 받고 팔려고 그랬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이렇게 쭉 빨리 나가잖아요. 그거를 1km에서 100km 가는 거를 1초 더 빨리 가게 하는데 돈을 따로 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BMW 같은 경우에는 엉따 기능 있죠. 엉덩이 따뜻하게 열선 시트 까는데 한 달에 얼마씩 더 내라고 그랬고 소비자들이 반발해서 취소를 하긴 했다지만 이게 얼마나 심한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달에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스텔스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것을 정크 피즈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정크 피즈라고 하면은 이제 잡수수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잡수수료를 잡아서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단속을 지시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들다가도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민생경제 좀 챙겨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경영학 전공자하고 MBA 출신이긴 한데 어떤 땐 기업들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소비자들,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기업들의 전략을 잘 파악하면 조금 더 잘 대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가격 올리려고 하는 이 스텔스플레이션을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기업의 전략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려고요. 기업의 스텔스플레이션 전략에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번들링이고요. 두 번째는 탄력 요금제고 세 번째는 팁이에요. 언번들링은 묶음 판매하던 걸 이렇게 나눠서 파는 거죠. 항공사의 기내식 따로 파는 거 나눠서 파는 거고 배달료
음식값에서 따로 이 계산하는 거, 이것도 나눠서 파는 언번들링이죠. 탄력요금제 같은 경우엔 옛날 같으면 이제 성수기 요금하고 비수기 요금하고 다르게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해서 분단위, 초단위까지도 요금을 다 다르게 매길 수가 있어서 사람이 쫙 몰린다 싶으면 바로 가격을 올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 굉장히 특수한 문화인데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가격 올리는 때에 좋으니까 기업들이 그냥 팀 문화를 받아들여서 확산을 시켜가는 거죠. 이렇게 막 이 스텔스플레이션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언번들링 하는 케이스가 있는지, 또 팁이 슬그머니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보시면 재미있게 또 신나게 대응을 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는 경제 전쟁의 현장이에요. 이렇게 전쟁이 계속 벌어지니까 잘 살아남아야 될 텐데 혼자 살진 마시고요. 같이 살아가시면 좋겠고요.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같이 잘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전략, 전술, 그리고 여러분의 싸움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런치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